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요 S바이오메딕스인데요.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오늘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 요즘 어떻죠? 예, 시장의 변동성은 장난 아니죠. 우선 시장에 대한 설명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정말 숨이 가쁠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축은 어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자, 뭐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의 모든 돈과 시선이 반도체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돈이 되는 질문을 전제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 다음은 여러분 로봇이에요, 로봇. 저는 확실합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에요. 그리고 이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공장들의 자동화와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을 보더라도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산업 자동화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이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S바이오메딕스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리면 S바이오메딕스는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인간의 망가진 신체 기능을 세포 단위에서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매출 구조와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 축이죠. 첫째는 이번 시장을 뒤흔든 파킨슨병 치료제예요. 그렇죠? 예,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척수 손상 치료제. 셋째는 3차원 세포 집합제입니다. 자, 결국 위에서는 단순한 바이오 시밀러나 복제약이 아니라 기존의 의학 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 치료제를 개발해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AI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에 S바이오메딕스는 인간의 망가진 두뇌세포를 치료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최근 이슈와 주가 흐름을 짚어보면, 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24개월 임상 성광이란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의 실체를 보면 굉장히 우수해요. 2년 동안 세포 관련 이상 반응이 단 0건으로 안정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어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기능 개선폭이 커졌고 도파민 영상에서도 도파민 기능이 개선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예요?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본 대상이 단지 12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12명으로 했다는 게 여러분 너무 표본 대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맞아요. 환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S바이오메딕스가 아닌 진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강점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독보적인 세포 분화 기술입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원하는 신경세포로 정확하고 고순도로 분화시키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인데 S바이오메딕스는 정확한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만들어 뇌에 이식하는 능력을 증명했고요. 둘째, 글로벌 탑티어 파이프라인과 경쟁력이요. 우수한 임상지표죠. 예. 미국의 유명 바이오텍들이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24개월 데이터에서 나타난 일상생활 약호 발현 시간 등 핵심 지표가 전혀 뒤처지지 않거나 오히려 우수한 구간을 보여주며 시장 내 확고한 위치를 선점했어요. 셋째, 명확한 로드맵입니다. 회사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중 미국 FDA의 상업화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며 7월 캐나다 학교 발표, 1월 일본 PMDA 사전 상담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글로벌 기술 수출과 자금 조달 여부가 이 회사의 키포인트. 이게 돼야지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 보셔요. 주가 자체가 그렇죠. 오늘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구간이고요. 항상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는 결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규장만 보기를 클릭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차트 자체가 틀리죠. 왜냐면 우리가 비정규장에서는 너무 데이터의 흐름이 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시고, 결국 뭐냐면 얘는 박스권의 흐름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점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결국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량 자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특별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은 그냥 박스권 구간이니까 관망하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S바이오맥스는 단순히 호재 공시가 하나 나왔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나쁘다로 끝낼 종목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인지 아니면 새롭게 관심을 두고 타이밍을 노리는 구간인지에 따라 봐야 할 기준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락이 나온 지금 시점이야말로 냉정하게 가격 대응 구간을 설정하고 리스크 체크 포인트를 점검한 뒤 다음 뉴스가 나올 때 어떻게 행동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영상에서 시간에서 다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매매 시나리오와 미공개 기업 분석 파일, 그리고 실시간 수급 추적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종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 포인트를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꼭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설명드리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 다음 관련주 설명드립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